아유, 지금 뭐 댓글창에서는 내가 정프로다, 나도 정프로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 근데 정프로 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다 처물리고. 저의 어떤 과격한 이 언급에 대해서 굉장한 비난이 쏟아질 줄 알았더니 대체로 분위기는 그럴만하다. 아, 저게 생방의 묘미지. 여론 많이 실망입니다. 제 편을 좀 많이 들어주실 줄 알았더니. 아이고. 자, 권 팀장. 어서 오십시오. 권순우 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권선호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조금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우리 뭐- 팀장님은 처물처물한 거 없죠? 네? 처물처물한 거 없죠? 아, 처물한 거 이제 옛날 말씀드렸잖아요. 뭐였죠? 미국 유니티. 아, 유니티. 네. 아, 유니티 또 보셨구나. 저는 그 메타버스의 게임 엔진은 유니티가 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유니티랑 해서 뭐 하나 또 두 개가 대표잖아요. 아, 저 게임 엔진군에서 네. 언리얼. 언리얼. 근데 언리얼은 상장이 안 돼 있고요. 아, 거기 상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애들 물려주려고. 아, 처물리고 애들 물려준다. 네, 근데 사이즈는 얼마 안 돼요. 뭐 몇백만 원 수준. 네네네. 그 다우존스 오늘 웃을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 나스닥이 마이너스 1.62% 하락했고요. S&P 500도 마이너스 1.34% 많이 하락했어요. 빠졌네요. 네. 다우존스도 마이너스 0.98%라 오늘 김프로님이 그 흐름을 이어가실 겁니다. 요새 김프로님 흐름 있잖아요. 아, 시장아 망해라. 아, 얘들이 진짜. 아니, 예, 닥터도. 걱정돼서 그래, 지금. 근데 저거 세 가지 지표 플러스 예. 그 우리 건 팀장이 하나를 앞으로 더 보여주셔야 될 게 예. 러셀 2000을 꼭 보여주셔야 러셀 2000 돼요. 중소기업들. 예. 그건 2.11% 빠졌다고. 아, 러셀이. 네, 당연히 조달이 안 되고 회사 책임력 폭등하기 때문에 저런 쪽에 그 시그널가들 좀 보여주셔야 돼요. 네. 예. 그리고 지금 뭐 주요 이유는 금리 올라간 게 제일 중요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자지구에서 어제 그 저 뉴스삼 마칠 때쯤에 김프로님이 가자지구 병원이 폭격됐네 그 얘기 잠깐 속보로 전하셨었잖아요. 그게 조금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뉴스로 그 가자지구 병원 관련한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네. 해요. 이게 국제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 병원 공습으로 500명 이상이 사망을 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분노가 아랍 전반으로 확대가 되고 네. 팔레스타인의 다른 팔레스타인이죠. 서한 지구 쪽에서도 네. 대규모 시위가 발생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발생하고서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방위군 대변인이 그거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방향으로 로켓을 쏜 게 병원에 떨어졌다. 그 시점에 이스라엘군은 다 모두 이동하고 나서 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하마스가 가자지구 병원을 공격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좀 말이 되나 싶어서 있었는데 저희 예전에 그 앞권 나오셨던 그 윤상용 군사 전문가께서 했던 얘기 중에 네. 하마스가 주로 사용하는 로켓이 이제 까삼이라는 로켓인데 까삼? 예. 이게 하마스 무장단체의 이름도 까삼 여단입니다. 되게 중요한 인물의 이름을 딴 건데요. 네. 이게 되게 개량을 잘해가지고 처음 만들 때 한 120만 원 정도 주고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한 70만 원 수준으로도 만들 수가 있대요. 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만든 미사일 로켓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누가 무기 사주는 사람 없으니까 그랬고 뭐 레이더를 좀 피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다 이제 호일 막 둘둘둘 감아서 쏘기도 하고 호일. 예. 그런 미사일입니다. 네. 그래갖고 그 까삼 1, 2 모델은 한 5km 정도 가는데 까삼 3 같은 경우는 10km까지도 갈 수 있대요. 네. 근데 이게 미사일 유도 장치 같은 게 이제 미사일 가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다 이런 유도 장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방향으로 그냥 쏘는 거예요. 아, 그건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건데 그게 종종 그 민가에 떨어졌대요. 그 전에도. 네, 가자지구 민가에 이렇게 떨어지면은 바로 이제 하마스가 성명 발표하고 뭐 그럼 이스라엘도 성명 발표하고 둘이 공동조사 한다 만다 그리고서 나중에 이제 하마스 쪽에서 쏜 거라고 나오면 네. 그럼 또 그때 가서 또 흐지부지되고 그런 네. 일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쪽 지역에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군에서 했던 그 저기가 일단 그 자국군의 공습 흔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하마스 첩보원이 오발 상황을 언급한 감청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기네들끼리 얘기한 거. 네, 숙덕 하는 거. 예. 내용은 뭐냐면은 야 이거 이게 뭐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 미사일 이렇게 떨어지는 거 처음 봤다 그랬더니 그 다른 사람이 이거 이슬라믹 지하드 거 같은데 그랬더니 그 반대편이 이게 우리가 쏜 거라고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래? 그랬더니 야, 그 미사일 터진 파편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 거가 아니라 우리 건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와, 이게 신이시여 뭐 왜 다른 데 폭발하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야, 이거 병원 뒤에 묘지에서 쐈는데 뭐 오발로 거기 떨어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나눈 것을 이스라엘이 이제 감청을 해서 녹취를 해서 요거를 공개를 좀 한 상황입니다. 그런 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마스 쪽에서도 어쨌든 이제 쏘면 또 이스라엘이 원점 타격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쏘는 지역을 학교, 병원, 뭐 사원 요 근처에서 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공격하기 쉽지 대응 않게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아마 그 근처에서 쏴서 아마 그 원점 타격 하다가 이렇게 맞지 않겠냐는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예전에 그 이스라엘 대사님 인터뷰할 때 그 얘기를 좀 하셨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마스만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하마스가 자꾸 그런 데 있다는 거예요. 학교, 병원, 그러니까, 예. 교회 뭐 이런 데 자꾸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좀 진압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 좀 했었는데 지금 이제 모탄의 지금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이제 된 거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일단 하마스 쪽도 당연히 이거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자기네도 증거 있다. 국제기구에서 따져보자.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쪽이다. 예, 병원 폭발은 다른 쪽 소행일 것 같고 근거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미국 국방부 자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거기야 이스라엘이랑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 당국과 별도의 분석을 통해서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라는 말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같은 얘기의 맥락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마스의 성명은 그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네. 이스라엘군이 병원을 터뜨리겠다고 위협한 후에 유도 미사일로 공습했다라고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이스라엘 미사일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나타나요 총리 만나서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미국이나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고 그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전 세계가 보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 약간 워워하는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하마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뭐 이슬람 국가, 그 ISIS 있잖아요. 네. 뭐 여기보다 더한 놈들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마스가 예.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타냐후 총리는 뭐 어쨌든 뭐 바이든 대통령 여기까지 와서 좀 어워하고 있는데 형 난 됐고요. 난 무조건 갑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전쟁을 치르면서 그 민간인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고요. 하마스는 이스라엘 국민을 최대한 많이 죽이고 싶어하고 팔레스타인의 목숨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마스는 다른 종류의 적이기 때문에 이번 전쟁은 다른 전쟁이 될 것이다라고. 자, 사실 이제 2.8 전쟁이라고 해야 되죠. 네. 요게 이제 그 발발한 지가 이제 뭐 한 2주 가까이 이제 돼가고 있는데 한국의 유튜브에 거의 모든 조회수를 다 2.8 전쟁이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이제 그 콘텐츠들이 양산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얼만큼 정확하고 또 얼만큼 균형 잡힌 콘텐츠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걱정스러워요, 사실은. 네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의 전쟁이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의 이해가 만약에 그 몰 이해 쪽으로 많이 편중이 된다, 어느 한쪽으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여론이라는 게 우리 정부를 움직이고 정부가 움직이면 또 그 실수가 나올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 3프로TV는 이걸 균형 잡힌 시각으로 컨텐츠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수백만 명 이상의 구독자 또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인남식 교수의 중동학교를 다시 네네네네. 청취해 주셔서 저희가 그 힘으로 중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물론 이스라엘까지는 못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가 이스라엘 근처까지 가서 중동의 분위기와 또 그 아랍 사람들의 생각은 뭔지 직접 현장에서 취재해서 생방을 포함해서 여러분께 취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언론들 막 그냥 국제 뉴스만 받아 쓰는 이런 네. 언론들보다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대1로 관련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 1대1로 10주년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예상대로 미국에 대항하는 우군을 확보하려는 그 움직임들이 좀 의도가 좀 강했습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은 경제 발전의 속도가 빠른 국가는 경제 발전이 뒤처진 파트너, 저개발 국가를 도와줘야 한다. 중국이 각국과의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각국의 현대화를 실현시키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좀 전반적인 얘기 중에 그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들이 좀 있었는데 네. 다른 사람의 발전을 위협으로 보고 경제적 상호 의존을 리스크로 보면 자신의 삶을 개선하거나 더 빨리 발전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발언 자체가 좀 중국이 좀 성장을 좀 하려 그러니까 이제 견제하고 있는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중국이 원죄가 있긴 있잖아요. 이게 자유무역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은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상황을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좀 보조라든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판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구상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1대1로에 대해서 중국이 투자해준다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그 투자가 아니라 다 융자였고 결국은 되게 중요한 거점들을 다 부채 때문에 뺏겼다라는 비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1대1로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랜드마크 프로젝트, 그러니까 단순 거점이 아니라 뭔가 지역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랜드마크 프로젝트하고 작지만 아름다운 민생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개발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약 64조 원 정도를 융자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실크로드 기금 한 15조 원을 증자하겠다라는 목표도 좀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그 1대1로와 관련한 얘기 중에 그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회랑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건 미국 쪽에서 한 건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건데 한번 지도로 같이 보시면은 요게 그 1대1로고요. 네. 요게 경제 회랑입니다. 그럼 뭐에 딱 중간쯤이네 1대1로에. 그러니까 동선이 거의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이 동선을 중국에서 이걸 하려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중국의 경제권에 편입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중국은 하고 싶어 하는 거고 네. 미국은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요 구상을 통해서 야 그 지역의 그런 뭐 경제 생태계는 내가 만들어 줄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그 외사판공실 그 왕이 주임 은 이날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1대1로를 겨냥해가지고 그 경제회랑 만들고 있는 거 아는데 네. 야 이게 경제 문제지 이것까지 정치화를 시키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정치적으로 붙어봐도 상관은 없는데 어느 국가가 개도국에 더 많은 도로 철도 다리를 놓을 수 있는지 어느 국가가 저소득 국민의 더 많은 학교 병원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지를 한번 보자. 우리는 네. 자신 있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1대1로가 보여주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번 1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중국과 뭐 유럽 쪽으로 있는 혹은 이제 반대편에서는 또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두 개의 또 축들이 경쟁을 네. 또 하게 생겼군요. 자, 세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그 대한금속 영풍 제지 얘기인데요. 아 그거 또 뭐예요? 그거 또 두 종목 다 거래 정지됐더만요. 보니까. 어디요? 영풍재지랑 대한금속, 대한금속. 대양금속. 근데 말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게. 뭐 같은 계열사예요? 예, 계열사인데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예전에 우리가 영풍그룹 얘기하다가 네. 영풍제지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영풍그룹 아니라고. 그거가 아니라고. 근데 그때 그 영풍그룹의 이제 고려아연이나 요런 데들이 2차 전지 소재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그 영풍문고 고려에는 이제 영풍 그룹 그쪽이고 예. 맞죠? 네. 대한금속 영풍제지는 대한홀딩스 쪽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은 보통은 하한가를 갖다고 해서 거래 정지를 시키지 않아요. 그렇죠. 한강 갈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예, 그게 하나 있고 어제 한가 간 게 영풍제지랑 대한금속 말고 또 있는데 거기는 거래 정지를 안 하고 여기만 거래 정지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게 주식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명분으로 삼았어요. 금융당국에서. 그리고 어제 검찰에서 그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영풍제지와 대한금속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그 하한가를 가고 상한가를 가던
그 회사가 움직이는 건 대부분은 아니잖아요.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식을 가지고 뭐 주가 조작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거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검찰이 사무실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거는 회사? 내부적인 문제를 어허.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럼 이 과정들, 그럼 이게 왜 이런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름이 대한금속, 영풍재지, 그러니까 뭐가 되게 역사가 오래된 기업들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그 대주주는 대양홀딩스 컴퍼니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가 만들어진 때가 2019년입니다. 아 그래요? 예, 2019년에 이거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던 그 대양금속이 좀 부실해져서 나왔어요. 그걸 해서 매물을 산 겁니다. 대양금속을. 그러니까 대양금속이라는 회사는 역사가 있는 회사 맞는데 네. 2019년에 어떤 이런 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대양금속을 샀고 그러면서 그럼 대양홀딩스로 바꾼 거예요? 아니면 대양홀딩스는 원래 자기네가 그냥 그 이름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름은 블랙홀 컴퍼니라는 이름이었는데 블랙홀 컴퍼니? 예, 다 금양 빨아들이겠다. 예, 대양금속을 인수하면서 사명을 이제 대양으로 네네.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대양금속이 영풍재지를 또 인수를 했는데 그럼 영풍재지를 인수하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저기서 돈 끌어다 쓰고서 영풍재지를 인수한 다음에 그 돈을 갚으려고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대양금속이. 영풍 재지도 오래된 회사고. 그러니까 영풍재지도 오래됐는데 네. 거기도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서 매물 나오니까 그거를 샀는데 사들였어요. 네. 그럼 대한금속이 그 여기서 돈을 끌어갖고 영풍재지를 샀거든요. 네. 근데 사고 나면은 이제 여기 돈을 끌어다 썼으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그걸 갚으려고 전환사채를 발행을 한 다음에 네. 그 전환사채를 영풍재지가 다시 샀어요. 영풍 재지가 사요? 예, 영풍 재지 살려고 빌린 돈인데 예, 예. 그 그런 빌린 게 돈 그런 걸 이제 무자본 애매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좀 되게 말이 많았어요. 이 회사들 그 구조를 보고서. 네. 근데 그때 되게 공격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이렇게 언론에서도 힘든 게 언론에서도 이런 문제 지적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되게 대놓고 막 그러니까 주가 이렇게 많이 올라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를 이렇게 되게 싫어해요. 비난을 많이 받아요. 그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드러나게 뭐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은 이상 있지 않은 이상 괜히 뭐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래가지고 이제 영풍재지가 그때 뭐 갑자기 2차 전지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UAM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재지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이 그 당시에 그 배터리 주식에 대해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그때 영풍재지도 이게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배터리 회사들 중에 우량한 회사들을 중심으로 매매를 하셨을 텐데 여기에 이제 이런데 곁다리로 올라타는 회사들이 보통 대표적으로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하고 주가가 막 올라가니까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자기 주식을 갖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가를 올렸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자사주를 블록딜을 하려고 증권사들이 여러 군데 돌아다녔다고 해요. 이거는 증권업계 분들한테 그냥 아름아름 다들 아시더라고요. 이거 블록딜 하려 그러는데 네. 이걸 이렇게 올려놓고서 그걸 어떻게 팔어? 그걸 누가 그거 산 사람 물리라는 얘기야? 뭐 이래가지고 잘 안 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들이 그거를 있는데 알면서도 블록딜을 하러 돌아다니는 것도 조금 문제긴 문제다. 아니 근데 뭐 증권가에서 대부분 알잖아요. 그 문제 있는 거. 근데 그거 뭐 지금 시간 관계상 그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리고서 이게 하한가로 떨어지고 나니까 금융당국이 거래 정지시킨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내부적으로 더 던져버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융당국이 거래 정지시킨 이유가 그거고 검찰이 수사를 들어가는데 보통은 시세 조정을 하면 거래 내역을 판매를 해서 그 투자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회사로 들어간 부분들이 특징이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딱 1년 전보다 20배 올랐어요. 20배. 영풍? 영풍 재지. 이게 그때 저 뭐예요? 그 라더견? 그때 그 몇 종목 있었잖아. 8종목인가? 그거하고 비슷한데. 그리고 한꺼번에 얘는 근데 엄청 그 1년 사이에 엄청 쫙 땡긴. 라도엔 그래도 한 3년 작업했잖아요. 근데 라더견 때하고의 차이가 있다. 제가 지금 단계에서 차이가 있다면은 라더견은 외부에서 한 거고 네. 여기는 내부자들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건 더 문제네. 그렇죠. 야, 그래서 2천 몇백 원에서
5만 원까지 갔다가 5만 1,000원 뭐 이렇게 갔다가 지금 이제 3만 아니, 3천.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2,000원짜리 주식이 5만 원까지 가는 거는 물론 이제 주식시장은 뭐 투기적인 매수세가 들어와서 할 수도 있는데 저런 주가 흐름은 당국에서 다 모니터링이 되고 이 이상거래 징후가 꽤 있었고 시장에 소문이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저게 안 잡히냐? 응. 그러니까 뭐 좀 제대로 된 증거 나오기 전까지는 뭐 하기가 좀 뭐 밝히거나 뭐 이러기가 쉽진 않겠죠. 뭐 주주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고. 그러니까 주주들도 사실 많이 움직여주긴 해야 돼요. 네. 이렇게 우리 회사 뭐 이런 거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네. 그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주주들도 주가가 올라가기를 바라잖아요. 회사의 건전성보다는. 그럼 이럴 때는 문제 제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해요. 뭔가 회사가 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쫙 올라가잖아요. 그럼 주주들이 거기서 이상한 데 하지 마라고 얘기할지 아니면 조금 올라가면 내가 팔아야지라고 생각할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좀 이런 뭐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 어제 거래 정지가 된 영풍재지 그리고 대양 금속 이 두 회사 그러니까 영풍 고려아연 그룹하고는 전혀 관계 전혀 없는 관련 거죠. 없습니다. 예. 영풍 금속하고도 관련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영풍 재지와 대양 금속이니까 또 어떤 분 헷갈려서 영풍 금속이라는 회사도 영풍 있고 금속도 있어요? 네, 그런 회사가 있더라고. 근데 그 회사하고도 관련 없습니다. 전혀 관련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뉴스 3개. 저런 뉴스 좀 이제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계속 나오네. 이런 뉴스가 나와도 좋은데 네. 이런 뉴스가 나온 다음에 그 저 처치? 경영진이나 이런 사람들 벌 제대로 받았다는 뉴스나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맨 나중에 보면 뭐 무슨 집행유예 그냥 벌금 뭐 얼마 맞고 그냥 끝내고 이런 그리고 또 거 어디 또 행사장에 또 나타나. 테이프 커팅을 자주 해 그런 사람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이름을 자주 바꾼다. 회사 이름. 회사 이름. 그거 좀 대주주 변경이 잦다. 그죠? 또 세 번째는 사업 목적이 계속 관계도 없는 게 추가된다. 제지회사가 UAM 종이 비행기입니까? 네? 예를 들면 뭐 저 부분 돼요? 왜 이렇게 또 놀리세요? 예를 들어 예. 요 세 가지 대주주 자금 변경, 사명 자금 변경, 예. 사업 목적추가 계속되고 요 세 가지가 겹친다. 그럼 일단 투자 배제. 네? 그런 거 좀 20배 가는데 일찍 봤다 싶으면 하시고 여기 이 사람이 계속 나 없는 사이에 뭘 했는지 자주 먹었어. 20회 먹어야지. 맞는 얘기를 해줘도 이렇게. 네? 제가 예전에 뭐 김프로님 시간 빨리 가야 되는데 제가 이거 관찰하려고 하전에 한 20만 원어치 산 적이 있었거든요. 어디를? 어떤 뭐 지금 이름은 뭐 이미 사라진 회사니까 상관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이 선수들 이렇게 딱 보니까 네, 이 선수들 들어왔다 이제 좀 시작하겠다 네. 그래가지고 딱 20만 원어치 주식을 샀는데 감시한 의미죠. 그쵸. 네. 상장 폐지됐습니다. 그 20만 원 어떻게 됐어요? 못 올리더라고요. 그 물려주셔야지 아들. 상장 폐지됐는데 어떻게 물려주겠어요?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휴지 물려줘. 아빠 왜 난 휴지만 물려줘? 근데 요새 그 실물 주권을 안 줘가지고 똥 닦는데도 못 씁니다. 아이고야. 그런 거 확인도 하지 마세요.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